우리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고 변화는 모두에게 불가피한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때로 새로운 도전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은 여러분의 상반기에 찾아올 중요한 변화 타로 카드로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몇 개월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상황과 경험에 맞춰서 어떤 변화가 올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네, 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상반기에는 여러분 이름이 알려지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 능력을 증명하는 이런 장면이 보이는데요. 인정받게 된다라는 키워드를 읽어볼 수 있어요.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동물이라 사람들 안에서 내가 특별히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인식되는지, 어떻게 인정받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욕구 같아요. 이 인정 욕구가 떨어지게 되면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약간 소속감도 없고 일상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죠. 특히 또 현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는 앞으로도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희망도 없고 삶의 의지를 상실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1번 분들의 어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거는 그냥 인정 욕구를 채우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좀 내세운다 이런 차원에 머무른다고 보이지 않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다.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오늘도 또 내일까지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의미가 있다.
이런 삶의 핵심적인 가치 이런 거랑 연결된다고 보여요. 이제 이름이 알려진다라는 게 그래서 어떤 유명세를 탄다든지 뭐 사람들한테 자랑한다 이런 상황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나만의 색을 갖게 된다.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 삶의 중요한 근거가 될 거고 뿌리가 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돼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의 상반기 중요한 변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될 거고 가지가 어디로 뻗어나가야 되는지 방향도 결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운명적인 전환점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은 아마 상반기에는 학업이나 커리어 쪽으로 이름을 알리게 될 거고 자리를 잡게 되실 거예요. 예전에는 혹은 지금까지는 약간 망망대해를 걸어가고 있는, 떠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실 수 있는데요. 뭔가 바다에 내가 떨어져 있는데 이 무인도 같은 섬에서 어디에 가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뭐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고는 있는데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다. 뭔가 깨끗하고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상반기에는 이제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이런 발견도 있을 거예요. 학생이신 분들로 연결해보면 어떤 과목이라든지 수업에서 흥미를 느끼게 되고 이거다. 이게 내 적성인가 보다. 이런 걸 찾게 되는 모습. 특히 지금 시험이나 과제 결과, 성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딱 받게 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몇몇 분들은 인턴을 하게 된다거나 뭐 교환학생이나 공모전이나 장학금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을 때 딱 좋은 결과를 받게 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합격이 된다는 거는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확신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린라이트가 켜진다, 초록불이 들어온다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불을 만났을 때는 직진하면 된다, 이제 전진해라 이런 사인으로 읽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막혔다면 그런 모습을 탈피하게 될 거고 뭔가 막 길에 차가 되게 막혀가지고 더디게 움직였던 상황이었다면 이제 상반기에는 내가 지금 가면 되겠다. 세상이 길을 보여줬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런 흐름을 정말 잘 활용하시려면 1번 분들은 도전을 하셔야겠죠. 내가 차에 시동을 걸지 않고 거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 초록불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재 상태에서 똑같이 가만히 앉아서 나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도착할 수 없어요. 결국 1번 분들은 행동하지 않으면 나한테 결국 변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그린라이트의 상징이랑 어떤 인정받는다라는 흐름은 이제 에너지의 교환을 말하기도 해요. 일단 내가 가고 싶다는 의도를 설정하고 또 차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왔다. 이 교차로를 건너고 싶다는 의도를 신호등한테 보여준 거죠. 신호등이 그에 맞게 반응을 하고 나는 또 신호등 보고 나서 정말 움직이는 약간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연속적인 흐름이 있어요. 뭐 공모전이나 시험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목표, 의도를 설정하고 또 지원을 해야겠죠. 또 지원해서도 그게 끝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제출하는 그런 행동까지 연결돼야 돼요. 이제 이렇게 그린라이트의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일부러라도 좀 더 시험에 지원을 해본다거나 응시를 하고 내가 도전해보고 치열하게 준비하는 그런 행동도 연결돼야 돼요. 회사원이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일부러 좀 더 힘들어 보이는 업무를 좀 더 나서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해보시고 특히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일 그런 거 도전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과연 그거에 성공할까 이렇게 의심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고 용기가 결국 사그라들게 될 거예요. 또 모두가 정말 저건 100% 성공이야 이렇게 예상한 거라면 그 선택은 어차피 너무 흔한 거라서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좀 희생해야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희생이 정말 힘든 거여서 그걸 감내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귀한 열매가 온다는 거. 그런 것들에 여러분에게 이번 상반기는 절호의 시기가 된다고 보여요. 또 인정받는다는 게 그냥 그 상대방 혹은 특정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떤 과목은 뭐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좀 빡센 과목일 수도 있고 뭐 정말 힘든 업무, 내가 엉덩이 힘을 발휘해서 꾸준히 해서 남들보다 야근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든지 공부를 그렇게 해야 한다든지 혹은 일하고 나서도 뭔가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까지 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라면 이제 1번 분들 스스로도 내가 남다른 의지가 있었구나. 내가 도전을 했을 때 그걸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는 공부와 나와의 에너지 교환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 공부한다는 게 우리가 에너지 교류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사실 공부처럼 정말 에너지 교환이 정확하고 정직한 게 많지가 않아요. 업무도 그렇고요. 이 내가 어떤 시간과 집중력을 투자했을 때 그럼 그만큼 알게 되는 거고 또 아는 만큼 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요. 그러면서 다시 공부에 매달릴 수 있는 선순환이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경지까지 오르게 되거나 남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1번 분들은 이번 상반기에 뭔가를 한번 치열하게 해보세요. 인정받는다 이걸 목표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독 뛰어나게 자신 있다 이 정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인정받는 거는 그거 하고 싶은 같은 업계에 있는 같은 인력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독 두드러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성장을 만들게 된다거나 다른 쪽으로도 확장될 수 있어요. 이게 초록불이 한번 켜져서 달릴 수 있다는 거는 일단 여기서 사거리를 건너서 갈 수 있다는 걸 말하지만 이 동력을 받아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또 이제까지는 정체기였다면 정체기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곧 초록불이 켜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고 시동을 걸고 길거리로 나가야겠죠. 특히 1번 분들은 이번 상반기에 확실히 체력도 좋아질 거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랑 마음 이외에는 여러분이 신경 쓰게 되는 요소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에 집중을 못 하셨거나 건강의 문제, 또 금전적인 요소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학업이나 커리어에 신경 쓰기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 상반기는 이제 하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게 돼요. 너는 이제 너의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성장 이 부분에 부스터를 달게 될 거고 앞으로 확 치고 나가기 정말 좋은 시기예요. 몸이 가벼워질 거고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었던 고민거리 같은 거 인간관계 고민은 사라질 거고 이제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할 일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끔하고 깨끗한 시기가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더 1번 분들의 상반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이고 특히 하루하루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소중하게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특히 사고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고요하다, 평화롭다 이런 시기가 돌아보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1번 분들은 이번 상반기에 주변이 정돈이 될 거고 조용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마냥 늘어지면서 시간 보내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좀 주변이 정리가 되네 이렇게 직감되는 순간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 즐겁고 흥이 나는 거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 그런 화살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도 한번 돌아보세요. 상반기는 공부를 미친 듯이 한다든지 회사에서도 좀 더 빡센 업무를 맡아본다든지 남들이 힘들까봐 하지 못했던 도전을 해보거나 뭔가 체력적으로 한계 상황에 스스로를 던져보는 거예요. 취미 활동이나 운동도 좋고요. 투잡을 하신다거나 예전에는 조금 버거운데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모임에 나가신다든지 글쓰기를 시작하신다든지 자격증에 도전한다든지 아침형 인간 이런 것도 도전해보는 게 좋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서서히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여러분만의 색깔을 찾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해보세요. 왜냐면 이번 상반기에는 새로운 걸 도전했을 때 내가 선뜻 나서기 어려웠던 것에 그린라이트가 들어오게 될 거고 그걸 또 인정받게 될 거고 그렇게 움직이고 도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성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 어느새 이런 것까지 했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고 인정할 거예요. 정말 건강이랑 활력이 받쳐주는 시기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본다거나 책 몇 권 읽기 챌린지를 시작하거나 운동 빡세게 하거나 약간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는 늘어지고 싶은 욕구랑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내가 그거를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사실 한편으로는 귀찮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 이번 상반기에 바로 도전해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의 도전에 긍정적인 답이 훨씬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절호의 시기거든요. 특히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열정 이런 키워드를 연결해 보시고요. 남들은 쉽게 하지 않는 거나 쉽게 못하는 거 그래서 그걸 해내고 나면 사람들이 리스펙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결국 나의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면 그걸 해내게 되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고 6개월 이후에는 여러분에게 남다른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냈다라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여러 결과들이 또 다양한 방면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또 몇몇 분들은 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을 받게 된다든지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나? 내가 저거 하자니 좀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안을 받게 되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왠지 남들은 거절할 것 같은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진짜 하시는 게 좋아요. 힘이 좀 더 들어가는 거? 쉽지 않은 거? 열정 없이는 나 아니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 그럴 때 오히려 이거다 이렇게 확신하시고 받아보세요. 왜냐면 그런 일일수록 여러분이 해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또 귀찮은 본능을 거스렀을 때 순간적인 감정을 꺾었을 때 내 안에 그런 것들을 깨웠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도전에 정말 가까워요. 그걸로 인정받아서 한 번 더 변화를 끌어당길 수 있고요. 상반기에는 1번 분들의 체력이랑 멘탈이 받쳐주는 시기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데 지금 이거 안 하면 언제 하겠나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을 극복하시면서 내면에 숨겨져 있던 열정 이걸 깨우기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그게 또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증명할 거고 앞으로 초록불이 점점 더 계속 켜지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흐름에 여러분이 올라타는 그런 시기가 될 거로 보여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상반기에는 일단 긍정적인 보상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보여요. 오늘 대표 카드에도 이제 풍요를 말하는 카드가 나왔고 또 축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긍정적인 보상이 일단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강하게 보여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상반기에 어떤 경제적인 차원, 어떤 금전의 보상이 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이제 씨앗이 되면서 중요한 변화를 더 가져다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상반기에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이익, 그걸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큰 기대까지 하지 않았는데 행사나 이벤트에 선발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경품에 당첨되는 그런 장면도 보여요. 친구나 가족처럼 좀 가까운 사람이 감사의 표현, 어떤 애정 표현 이런 걸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한데요.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반기에 고객이 확 늘어나서 정말 선물 같다. 내가 일할 때 흥이 난다, 신난다 이런 운도 들어오시는데요. 축복이 있고 보상이 있고 또 풍요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 또 관계로 적용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가 서로 더 끈끈해지고 삶의 활력으로 연결돼요. 내가 이 사람이 있으니까 더 살맛난다. 새로운 로맨스에 들어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일단 이번 상반기는 여러분에게 좀 넉넉하고 풍요롭다, 안정감이 강하다 이런 시기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들이 이게 변화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보상이 오면 그 보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으로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면 새로운 변화가 되겠죠. 저축을 하면 이자가 생기고 혹은 그 돈으로 어떤 취미나 여가 생활을 한다면 인생의 경험의 폭을 늘려주게 되면서 일상의 즐거움도 되고 나를 위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분들 경우에는 어떤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금전적인 이득이나 혹은 과거에 노력했던 거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된다거나 보상을 받거나 이런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변화의 씨앗으로 삼아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더 키워가실 수 있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번 상반기가 공부가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상반기에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성적이 잘 나오는 현상도 이 자체가 변화로 작용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일단 나는 이제 이 과목 잘하네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자아상이 달라지면서
자존감에 영향을 주겠죠.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이 성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잠재력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수 있고요. 이제 이러면 또 이 상황 자체가 나의 태도도 바꿔요. 내가 교수님이랑 이야기할 때도 제가 지금 이 정도 실력인데 앞으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태도도 다를 거고, 상담을 받으러 가도 더 내 말투나 마음이나 자세가 다르겠죠. 미래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또 계획도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고요. 공부에 대한 여유가 훨씬 생기고, 그러면 시간과 에너지가 남으니까 다른 부족했던 과목으로 시간을 안배할 수 있고, 그럼 또 정말 변화의 동력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 등급, 또 금전의 숫자, 이런 보상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 속성으로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데요. 왜냐면 화폐나 돈이나 주식이나 어떤 통장 잔고, 실적,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 무형이지만 우리가 그걸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숫자로 표현한 거고, 경제라는 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주식시장을 생각해보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두고 거래하는 거고, 통장 잔고도 내가 숫자로만 표현되어 있는 걸 보는 것 뿐이지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돈도 지폐일 뿐이고 우리가 지폐에 약속을 매겨놨기 때문에 5,000원이랑 5만원이랑 막상 종이의 속성은 같지만 5,000원과 5만원의 가치를 다르게 부여한 거고, 돈이 어떻게 구현될지,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르겠죠.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 돈의 속성을, 보상의 속성을 생각해 보시면서 일단 처음에 받게 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풍요인데, 그게 결국 보이지 않는 풍요까지 연결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숫자로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보상이 왔을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좀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보상의 원인을 돌아보는 건데요. 누가 어떤 소소한 선물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 선물 자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정말 순수한 감사의 표현인지, 내가 이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이게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에너지라는 건 반드시 순환이 되어야 돼요. 직접 그 상대방한테 똑같은 물건을 선물하지 않더라도 이 선물을 받은 의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 그 사람에게 표현하거나 혹은 나 역시 같은 감정을 가진 또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다. 아니면 행동으로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겠죠. 또 경품 당첨이다. 이런 거라고 하면 그 안에 숨겨진 의도도 있어요. 복권도 그렇고요. 주최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거거든요. 물건을 받았다면, 제공받았다면 후기를 작성해 준다거나, 또 등급을 받았는데, 성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숫자가 부여하는 안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 과목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겠죠. 예전에도 똑같이 공부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왜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왜 잘 나온 거지? 나의 방법을 스스로 피드백해보는 게 좋고요. 시험 봤던 문제를 다시 복기해보거나 또 내 풀이 방법을 돌아보고 어떻게 했길래 이번에는 더 성적이 잘 나왔던 건지, 답에 더 가까웠던 건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번 상반기에 들어오는 풍요의 에너지, 이거를 어떻게 새롭게 투자할 것인지, 그래서 더 큰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 키워드에 처녀자리 연금술사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연금술사는 이제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돌,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공하면 결국 금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결국 현대과학은 연금술이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연금술의 의미는 이 눈에 보이는 돌이 금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를 숨기고 있다,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연금술사는 돌이 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신념,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이 도전을 하고 실험도 반복하면서 결국 현대과학을 성장하는 데 기여했고, 또 자기의 원대한 목표를 따라가는 거 하나하나가 철학이 되었고 수학이 되고 과학이 되었죠. 소설 연금술사에서도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는 보물을 찾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걸어가거든요. 근데 막상 보물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거쳐온 길이고 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거, 그걸 알게 되죠. 이제 그 소설이 말하는 것처럼 또 인간의 역사가 말해주는 이 연금술사 역할도 생각해보면 이번 분들의 상반기는
보이는 현실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찾아낸다. 그리고 내가 다시 변화의 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더 좋게 만들어내는 연금술도 가지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엔 정말 긍정적인 보상, 어떤 금전적인 여유가 될 수도 있고 해왔던 노력을 풍요로 다시 돌려받는 그런 보상일 수도 있어요. 그걸 그냥 누리고 즐기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발판이 되어서 어떻게 새로운 창조가 될지, 어떤 의미가 되면서 이 시간들이 금처럼 빛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이미 연금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빚어가느냐를 선택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 보상처럼 주어지는 약간 여유 시간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작은 액수의 보너스, 선물 이럴 수 있겠죠. 그 의미를 알아보지 못하면 정말 얼마나 아깝겠어요. 씨앗을 가진다고 해서 모두가 열매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걸 다시 땅에 심어주고 잘 가꿔내야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주인이 노비들한테 동전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해요. 어떤 노예는 땅에 그걸 묻어뒀고 또 어떤 노예는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으로 불려낸 그런 노예도 있었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서 내려오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하늘이, 운명이 우리한테 하나씩 하나씩 다 삶이라는 선물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말 도박처럼 탕진해버리기도 하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고 시간과 운명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혹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번 상반기는 이번 분들한테 운명이 동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동전이 나한테 왜 왔는지, 어떤 원리로 왔고 어떤 의미로 왔는지 해석해봐라. 이런 미션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동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더 큰 풍요로 끌어당길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돈이든 시간이든 그게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풍요가 다가오는데 이제 그걸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이 되어 있는지 하늘이 그걸 시험하는 기간이라고도 보이는데요. 이번 상반기에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 보상,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는가 진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씨앗이 될 거예요. 숨겨져 있던 여러분의 연금술, 그 지혜를 활용하셔서 앞으로 더 큰 축복이랑 더 큰 풍요로 채워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상반기 안에는 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공간이 달라지는 그런 가능성도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동수도 보이고요. 운의 흐름을 읽어볼 때 이제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이 달라지는 이동수 이런 게 들어오면 사실 개인의 의지가 정말 강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더더욱 좀 이런 주제는 제너럴 리딩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아마 3번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진짜 독립을 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학교나 조직에 새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를 바꾸면서 새로운 관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거나 새로운 사람이랑 1대1의 경험을 맺으면서 인생을 좀 더 새롭게 꾸려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동수라는 게 당신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마음이 먼저 뜨게 될 거고 관점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이런 차원이 들어온다. 그런 공통적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주변이 달라지지도 않고 신상의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작은 선택과 행동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구매하는 물건이 달라지는 분들, 이런 분들도 소소하게 계실 수 있고 인생의 목표를 서서히 바꿔가거나 버킷리스트를 새롭게 작성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나침반을 수정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나침반을 수정하게 된다는 거는 이동을 염두에 두면서 나의 어떤 표대를 바꾸고 목표점을 바꾸고 또 가는 경로를 수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동수를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결국 3번 분들은 어떤 궁극적인 변화를 하나 앞두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일단 이동의 흐름, 이동 기운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동수의 불꽃을 이제 피우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기존에 해왔던 거, 가지고 왔던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반기에는 마음이 좀 뜨게 될 거예요. 기존에 있던 환경이나 어떤 조직이나 생활, 이런 게 있어서 좀 염증을 느끼게 되신다거나, 원래 교류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이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조금 지루해지고 무료해질 거예요. 오랫동안 사용하던 물건에 원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올 상반기는 약간 질릴 수 있거든요. 그냥 바꿔볼까? 이런 전환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체감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이동수의 시작이죠. 지금 리딩을 들으시는 순간에도 이미 시작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의 울타리는 일단 벗어나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상반기 안에서도 좀 빨리 이동수를 현실로 만들게 될 그럴 가능성이 큰데요. 사람이 원래 한번 마음이 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움직이는 거에 생각에 몰두하게 되고 그걸 방법을 계속 찾으면서 구체화시켜요. 욕구가 생기면 그 욕구가 해소가 돼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행동하는 건 자연스럽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별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상반기에는 독립해야겠다 이런 생각의 씨앗이 시작될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경우에는 지금 하는 일 이거 말고 직무를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장기적으로는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데 다른 추가적인 업무를 관련된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이라도 따야 되는 거 아닐까?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도 이제 상반기에 들어올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약간 이제 엉덩이를 진득하게 붙이고 있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들거든요. 뭐라도 내가 해서 좀 풀어내야겠어.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막 여러 정보를 찾아보면서 한 군데에 딱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모습도 있죠. 만약에 좀 상황과 여건이 역력하지 않아서 내가 좀 이동수를 무겁게 활용할 수가 없다. 좀 가볍게 그냥 태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이동수가 진짜 내가 크게 한번 일으키기 어려우면 그냥 방랑벽이나 여행으로 풀어내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사실 3번 분들이 이제 운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딘가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약간 정체기가 풀리기가 어려워 보여요. 학생일 때도 생각해보면 이제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계속 딴 생각나는 때가 있거든요. 엎드려서 자꾸 자게 된다거나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있기 어려운 날도 생겨요.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려보면 중간에 꼭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잠깐 걸어다닌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장소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중력을 위해서는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좋잖아요. 계속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꼭 효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는 잠시 보류하고 뭔가 하나 잠깐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하던 일을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공통적으로 3번 분들은 지금까지 좀 고정돼 있던 거에서 약간 지루함을 느끼실 거고 그래서 이동하게 된다든지 혹은 내가 지금 있는 울타리를 좀 깨고 나가야겠다, 이런 변화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내가 평생을 그냥 고정돼 있었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이렇게 도전을 감행하실 수 있어요. 또 3번 분들의 오늘 카드는 좀 결말을 모르는 거, 거기에는 도전 자체에 의의가 있다. 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이 당신에게 큰 동력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반기에는 안 해보고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해볼 건 해보고 후회하자, 약간 도박처럼 느껴지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작은 소소한 수준의 도박이라도 이제 여러분에게는 가져다주는 이익이 클 수 있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3번 분들은 이제 도전이나 변화나 이동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으셨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조만간 열망이 좀 강하게 들어올 거거든요. 또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때 가지는 자신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보이는 가능성은 일단 이제 기존에 있는 거에 염증을 느끼고 마음이 뜨고 새로운 거 해보고 싶고 마음은 있는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독립한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일단은 처음에는 나도 독립하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도 직접 뭔가 살림도 해보고 배우는 게 많을 거다. 근데 막상 걱정되는 것도 굉장히 많겠죠. 이제 그래서 생각만 하다가 그냥 포기하게 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칼의 기사랑 컵의 왕이 동시에 나온 걸 보면 변화할 때 용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걸 진짜 현실로 일으키려면 더 큰 자신감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거, 이동에 대한 동력이 왔을 때 이제 그게 진짜 현실이 되려면 그게 여러분의 운의 흐름에서 정말 내 걸로 키워 가시려면 자신감에게 먹이를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거나 인정할 때, 이제 그럴 때 거기서 힘을 얻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먼저 해본 사람, 어떤 선배나 멘토, 먼저 해본 사람을 봤을 때 더 자극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숫자로 딱 드러나는 통계나 자료 같은 거를 봤을 때 현실적인 자신감이 확 오르는 좀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어디서 자신감의 원료를 얻는지는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3번 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일단 마음을 돌아보세요. 나는 일단 어디서 자신감을 얻지? 뭐를 봤을 때, 뭐를 내가 가졌을 때 자신감이 생기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얻는 분들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칭찬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면서 힘들 때 나를 격려해 준 사람, 옆에서 기운을 준 사람, 그게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은 여러분이 먼저 칭찬했던 사람, 격려해 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격려를 돌려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고 계신 도전이나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주변 사람에게서 얻기 어렵다 그러면 먼저 해본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요즘에는 개인적인 경험도 이제 영상으로 공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는 분들도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예상되는지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부딪혀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약간 자기 팁을 공유하기도 해요. 요즘처럼 정말 경험을 공유하는 게 편리한 시대에서는 정보를 직접 발로 뛰면서 찾지 않아도 되니까 검색도 해보시고 후기도 보시면서 나는 그러면 내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조금 더 현실적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아요. 또 도전을 할 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제로 해보셔서 각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완전 1번이 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잡아서 도전하고 내 손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엄청난 사업 아이템 생각한다고 해도 그걸 내가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만들거든요. 그러면 나도 저 생각 하긴 했는데 저 사람 먼저 했네. 대박 났네. 이렇게 또 스스로 후회할 수 있어요. 독립 같은 이동이다 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돈을 정리하는 거. 이 예산은 내가 이 정도 쓸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집은 갈 수 있겠다. 어느 장소가 좋겠다. 대출을 받아야 되면 대출 상담을 받고 부동산도 알아보고 정말 계약하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전까지 조사를 충분히 해서 언제든지 내가 결심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으면 즉흥적으로 선택해서 후회하는 일이 줄 거고 뒷감당도 될 거예요. 이제 물론 이렇게 누군가한테 털어놓는다든지 자료를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찾아보고 각을 잡아보고 이런 거 자체가 남이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3번 분들은 이제 일상적인 시간을 쪼개서 약간 울타리를 깨고 나가는 거, 이동수에 대한 거, 도전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에너지, 상반기에는 그게 기쁨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 도전이 여러분이 상반기에 하시는 도전이 삶의 방향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도전에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서서히 움직임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작은 도전, 또 그런 실행들이 쌓이게 되면서 인생이 점점 풍요로워질 거고 장기적으로도 엄청 커다란 변화가 될 거고요. 그 시작을 하기가 이번 상반기가 진짜 제일 좋은 시기다. 이걸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특히 어느 부분에서 약간 지루하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걸 느끼시는지 어느 부분은 내가 울타리를 깨고 싶은지 그걸 돌아보는 걸로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를 보면 상반기에는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크게 오는데요. 상반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핸드폰 대화창이나 SNS 같은 거, 여러분의 일상적인 사진이 쌓여 있는 곳, 여러분의 글이나 사진의 공간, 여기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랑 자주 대화하는지, 특히 지금 핸드폰으로 누구랑 자주 연락하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면 순위가 있으실 텐데요. 근데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그 연락 순위에 변동이 있을 거고, 특히 상위권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고 지냈던 지인, 그냥 연락은 하긴 했는데 자주 안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이 상반기 지나고 나면 좀 급부상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기존에 가까웠지만 연락은 잘 안 했는데 더 자주 연락을 한다든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상반기 지나고 나니까 좀 꽤 자주 연락하게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다든지, 약간 여러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약간 인력풀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애정이나 우정에서 중요한 발전을 보게 되실 거고, 특히 이제 긍정적인 차원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일단 안정되실 거고요. 사람이 주는 따스함이 있을 거고, 함께 있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 또 호기심을 갖는 사람, 나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 이게 이제 주는 정서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간관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주는지,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내 감정도 영향을 받게 되고, 사람이 주는 정보나 경험들은 내 가치관에 진짜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랑 가치관은 이제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 내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삶을 구성해 갈까,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약간 습자지처럼 주변의 에너지를 자꾸 흡수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오늘 앞부분에 그런 차원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4번 분들 중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좀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피하기 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가치관도 조금 염세적이었을 수도 있고,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잠재력이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좀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계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랑 연결되는 걸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게 정해진 에너지 양이 있거든요.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해보면 나무에 여러 가지 파이프가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튜브처럼 관이 꽂혀 있는 거죠. 그 파이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가족이랑 주로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랑 나랑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이프가 더 튼튼하고 굵은 거죠. 또 에너지도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근데 내가 가족이랑도 파이프가 있지만 회사에서 상사랑 연결돼 있는데 그 파이프에서 계속 부정적인 에너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위아래의 상하관계가 있다 보면 내가 에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주기가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파이프도 계속 에너지가 오고 있고 자주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이 와서 전체 나무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에는 그 파이프를 손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가 총 계산해보면 거의 일정한 개수의 파이프가 있을 거고, 내가 주고받는 에너지, 줄 수 있는 에너지, 받는 기, 이런 것도 다 정해진 총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사람한테 계속 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기만 한다면 거기에 내가 투입을 받게 되면 나라는 사람은 없고 그 에너지만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올 상반기에 4번 분들은 그 파이프를 점검하게 되고, 좀 필요 없는 파이프는 손을 보게 되고, 더 필요한 파이프를 튼튼하게 더 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파이프를 꽂아둔다든지, 이렇게 파이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자아랑 나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삶 전체에 큰 변화를 결국 주게 될 거예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4번 분들은 여러분의 현재 인간관계, 내가 누구랑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데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의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거, 그게 쉬운 작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가장 먼저 나온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을 직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존 관계가 이미 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고 또 두려울 수 있어요. 가족처럼 이미 인연이 강하게 있으면 더 어렵겠죠.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기존에 나눴던 에너지의 파이프들이 이번 상반기에 재정비가 될 거고, 그러면 더 건강한 인간관계 바운더리를 가지게 되실 거거든요. 필요 없는 관을 잘라내는 것도 시기를 타야 되는데 이 상반기가 그런 잘라내는 거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좋은 시기.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인연은 정리하는 게 좋은 시기죠. 이게 우리가 대인이 바뀔 때 커다란 인생의 흐름이 달라지게 될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필요 없는 인연이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인연이 정리되는 순간이나 며칠 동안은 그 안에 좀 외로움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정말 혼자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또 생길 수 있겠죠. 관계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정리하게 되면 그 안에서 좀 허망한 감정도 생기게 되고 감정의 기복도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꼭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스스로를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 키울 때도 진짜 어느 정도 필요 없는 가지도 있거든요. 그걸 잘라내야 성장할 수 있고 불필요한 것들은 또 뽑아줘야 돼요.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과 같은 과일을 만들어서 파시는데 키워내면서 열매 같은 걸 솎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탐대실 이런 말처럼 모든 걸 다 부여잡고 있으면 더 크고 더 중요한 거 이런 걸 잃게 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필요 없는 관계를 잘라내고 천천히 인연을 정리하고, 근데 또 반대로 중요한 관계라고 판단되는 게 있다면 상반기에는 특히 그 관계에 좀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 거, 좋은 가지, 좋은 열매한테는 더 좋은 영양분을 줘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4번분들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내가 이 사람이랑은 좀 오래 갈 것 같다, 또 오래 가고 싶다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랑은 이미 좀 에너지 교류가 있었다 보니까, 세월이 있다 보니까 좀 타성에 젖었을 수 있어요. 이 상반기에는 그 사람이랑은 좀 작은 오해를 남기지 않는 거, 갈등을 해소하는 거, 깨끗하게 정화하고 클렌징하는 거, 상반기에 정말 꼭 투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같이 주로 매번 집에서 만나는 관계라면, 아니면 회사 동료처럼 항상 회사에서 만나면, 그런 관계라면 이제 관계마다 이렇게 고정된 장소가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그 중요한 사람이랑은 이제 새로운 장소에 함께 가보세요. 왜냐면 새로운 장소로 가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환경이 변하게 되면 못다 했던 이야기나 그 사람의 진심을 들어볼 수도 있고, 털어놓지 않았던 비밀을 그 사람이 말한다든지 서로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더 되새길 수 있어요. 기존의 관계 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파이프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그 사람한테 이제 반드시 사인을 주시는 거죠. 나는 너와 정말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보다도 더 발전하고 싶다 이런 사인을 주세요. 산책을 같이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특별한 장소로 가서 같이 얘기를 한다거나 둘이 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조금 이렇게 있었던 균열 같은 거, 갈등 같은 거, 오해 같은 것도 풀어질 수 있고 그걸 직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관계에서 이번 상반기에 4번분들은 진짜 많은 거를 얻을 수 있고 삶의 의지나 정서적인 안정감, 감정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다 크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좀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런 비율은 다를 수 있어요. 또 그 한 사람 인생도 보면 시기별로 인간관계에 좀 신경 쓰는 시기나 아니면 내가 인간관계 좀 접어두고 혼자 공부하는 시기, 업무에 몰입하는 시기, 약간 발달 과업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다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상반기 4번분들은 관계에 좀 더 에너지를 투자해 보시고 일상적인 시간에도 사소한 내 시도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인간관계에 둘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어요. 상반기에는 이렇게 관계에 투자하는 게 여러분 대운전환에 정말 강력한 힘을 주게 될 거거든요. 관계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거랑 같아요. 돈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정리할 때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게 너무 손실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손절한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지금 마음을 먹고 정리하는 거죠.
의미 없는 관계나 계속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다면 이번 상반기에 이번을 기점으로 정리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이제까지 내가 투자한 게 있어서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리하는 것이 나에게 건강하다. 이런 결단을 내려보시고요. 만약에 직장 상사나 동료라서 계속 회사에서 봐야 한다. 학교에서 봐야 된다. 가족이라서 평생 안 보고 살 수 없다.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에게서 받는 에너지 그걸 서서히 줄여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랑 정리할 수는 없다. 파이프를 아예 잘라낼 수 없다면 그 파이프가 나랑 연결된 그 필터를 하나 만드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내가 가야 한다면 그러면 내가 에너지라도 막아보자. 저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말자. 또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자.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물 흐르듯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나를 지키고 나를 필터로 막아두자. 이렇게 바꿔보시면 그 필터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먼지가 쌓이고 결국 나에게 에너지가 오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부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면 굳이 거기에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관찰자의 시선 그렇게 바라보세요. 의미 없는 사람이랑 갈등 장면이 생겼다 그러면 약간 유체이탈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관찰자 시선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지금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해야 이 장면을 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 닫고 나오면 그 상황을 종료했으니까 빠져나오고 다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나 의미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재정비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대운전환의 효과적인 전략들 이런 걸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개자리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제 개는 원래 안에 굉장히 살이 부드러운데 바깥에는 껍질이 아주 딱딱해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여러분 자신에게 그럴 때는 안에 있으니까 정말 부드러운 태도로 유지하시고 하지만 바깥에는 아주 단단한 테두리를 유지하세요. 외유내강 이런 것보다는 외강내유 겉에는 단단하지만 안에는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의 방어막을 제대로 갖춰가는 시간 이번 상반기에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좀 더 독립적이고 여러분의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가지셨을 때 이 관계가 가져다주는 여러분의 인생의 더 큰 변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 진짜 중요한 행복 또 다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이해가 생길 수도 있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아서 삶에 활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고르신 카드를 보면 상반기에는 좀 새로운 걸 배우게 된다 이런 차원이 강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구하우스 카드 여기가 학업운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이쪽에 변화가 들어온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5번 분들은 상반기에 뭔가를 배우기 시작할 거고 학습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삶의 다른 쪽에도 변화를 주게 될 거예요. 이 학습의 키워드를 진짜 공부로 풀어가시는 분들 재교육하게 된다 이런 부분도 보이는데요. 공부의 흐름이나 패턴이 최근 조금 주춤하셨던 분들 다시 의욕적으로 공부하게 되실 거고 자격증을 공부한다거나 이직을 준비하거나 어학시험, 승진시험, 자기개발, 취미생활 약간 배우고 지식 쌓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학업이라는 거는 이제 발전과 성장의 키워드가 있고 내가 내 힘으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험적인 지식도 포함되는데요. 업무 경험을 본격적으로 쌓아가는 분들, 공모전이나 대회 경험을 쌓아가는 분들, 인턴 생활을 하고 알바를 하고 어떤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알아가는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또 학업은 사실 꼭 공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습하는 거랑도 연결되는데요. 어떤 사람이랑 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내 기억 창고에 저장하는 거 똑같은 거를 같이 경험하는 거 학습하는 거 또 경험하고 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는 거 관계에서의 학습도 분명히 학업운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분들은 상반기에는 내가 뭘 배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학습 효과를 탁월하게 챙기시면서 그 배움이 어딘가 쓰임이 있을 거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용적인 지식은 이제 살면서 써먹는 지혜랑 노하우를 말하는데 또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실용적이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분야라든지 그런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배워가면 나에 대한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실용적이냐 아니냐 그건 떠나서 의미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더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뭔가 실용적이지 않은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배움을 포기하신다면 스스로에 대한 학습도 안 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운다는 거를 또 에너지 차원으로 보면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고 상대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두 존재가 동등하게 좀 존중해야 되거든요. 어떤 과목을 배운다라고 하면 이제 그 과목 자체가 이제 인류가 쌓아온 지식 체계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신생아 같은 부족한 사람이다. 겸손한 자세로 배운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겠죠. 또 동시에 학문의 입장에서도 나를 존중해줘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면 학문이 좀 바뀌지 않을까? 즐거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인식도 있을 거예요. 즉 이렇게 돼야 나만의 어떤 지식 체계가 이 학문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나도 배워가는 게 생기겠죠. 또 이제 사회생활이나 사회 경험이다 이렇게 하면 약간 겸허한 태도를 가지는 거 이런 거랑 연결되는 것 같고요. 관계를 배운다라고 하면 진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알아가야 학습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5번 분들은 상반기에 뭔가를 배울 때 그게 뭐 업무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뭐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배우는 사람의 자세를 유지하시는 거 그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처럼 뭘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이제 코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TV를 봐도 그 사람들 코트만 자꾸 눈에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코트를 자꾸 보게 되잖아요.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코트가 있으면 이제 옷가게 들어가서 막 입어보기도 하고요. 결국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걸 자꾸 실행하는 도전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행동이 이어지면 내가 자꾸 실행해 보다 보면 내가 어울리는 코트는 어떤 색인지 어떤 길인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코트에 대한 약간 세계관이 생기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코트에 대한 세계관을 내가 가지고 싶다. 내가 코트는 좀 정통하고 싶다. 이러면 계속 코트를 생각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래야 결국 그 결과를 가지게 되죠. 이런 접근법을 연결해보면 5번 분들은 이렇게 어떤 목표를 만들어 두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실행력이 높아지는 시기가 된다. 이게 학업운이거든요. 거꾸로 적용법을 그래서 해보세요. 이렇게 학업운이 좋을 때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행동력이 받쳐주는 시기고 끈기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 먼저 상반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하나 정해보세요. 내가 코트라면 자신 있도록 그런 세계관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것처럼 목표 지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돈이라면 나는 시드머니를 상반기에 이만큼 만들고 싶다. 약간 금전에 관한 목표를 하나 세우시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걸 진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찾아보고 또 내 지금 경제 상황도 점검해보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려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전략을 가지면 좋을지 시도해보고 뭐 조언도 받아보고 뭐 커뮤니티에 들어가보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계속 금전에 대해서 그 시드머니를 향한 학업운을 발휘해보는 거죠. 상반기에 나는 사랑이라는 목표를 채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내가 원하는 그 목표점이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같이 해보고 싶은 건 뭔지 구체적으로 정해보고 정말 사람 만나려는 시도를 직접 하셔야 돼요. 뭐 어플로 만나는 걸로 도전한다든지 뭐 주변에 소개팅 해달라고 해서 해본다든지 진지하게 나랑 연애할 가능성 전혀 없는 사람한테도 내가 저 사람이랑 대화 스킬이라도 키워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고 모든 걸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당신은 어떻게 연애했는지 이런 것도 에피소드도 들어보고 아예 인맥을 쌓는 걸 목표로 해서 막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낯선 모임에 들어가보고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학업운은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학업운은 이제 잔잔하게 누워있는 거를 내 의지로 일으켰을 때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학업운이 아무리 좋아도 약간 문제집 앞에 두고 펼쳐보지 않는 거랑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더더욱 5번 분들은 상반기에는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는 도전하자. 이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카드들은 지금 5번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정적이기도 하고 고요하고 좀 안정지향적인 그런 면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나는 지금 상태도 굉장히 괜찮아. 충분히 뭐 괜찮아. 만족해. 이렇게 생각드는 부분이실 수 있어요. 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현재 직장이나 뭐 건강 상태나 뭐 학업의 단계 이런 모든 차원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그 묵었던 부분이 상반기에는 학업운을 받아가지고 탈피할 수 있고 새로운 걸 학습하고 도전하는 거, 모험으로 던지는 거 그러면서 겸손하게 어떤 시스템에 적응해가고 사람을 알아간다던가 뭐 상황을 파악하고 학업에 투자되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면 이게 결국 일상의 활력이 될 거거든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전에 관한 목표를 잡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학습에 돌입한다. 경험을 늘려간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내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면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겨서 금전 이상의 어떤 이득을 본다거나 통찰력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또 이렇게 학업운을 일으키는 과정을 뭐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이 그 돈에 대한 인플루언서가 된다든지 어떤 이 경험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만든다거나 진로를 틀어버리게 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인생이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업의 운이라는 거는 숨겨져 있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보통 교육처럼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이룰 수는 없는 그런 것들을 갖게 만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5번 분들은 상반기에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 새로운 세상이 있다 이런 놀라움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는 거는 이 아는 거는 보는 것을 다르게 만들고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 변화된 생각은 새로운 걸 또 알고 싶어지게 만드는 이 학업의 순환이 자극되는 시기를 말하거든요. 알면 알수록 기쁜 뭔가가 이번 상반기에 생길 거예요. 뭐 공부라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커리어나 대인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운을 진짜 잘 활용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정말 뚜렷하게 만드셔야 돼요. 또 근데 목표라는 거는 현재랑 달라야 돼요. 현재랑 같은 것은 목표가 아니라 약간 설명, 서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 현재랑 다른 거를 상상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피곤해지기도 하고 귀찮아지고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결과를 공짜로 쉽게 얻고 싶어져요. 동시에 거기까지 가면 진짜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현재에 만족하자. 스스로 의지를 꺾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5번 분들은 때로는 좀 고통스럽고 귀찮다고 느끼더라도 도전의 경험이 상반기에 누적됐을 때 학습의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예요. 저 목표까지 뭐 이 시간 안에 돼야 돼. 이렇게 너무 완벽주의에 갇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짜는 없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도전해야 결국은 내 것이 된다. 약간 도전의식은 필요하고 하면서 배운다. 배운 걸 또 바로 적용한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겸손하게 배우자. 이런 과정 중심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운 들어올 때는 현 상태에 만족하는 거,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 이러기엔 너무 아쉬운 때로 보이는데요. 상반기에는 진짜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보세요. 현재와는 다른 상황, 다른 결과값을 미리 세팅하시고 그 결과를 위해서 계속 경험하고 도전하고 사람들이랑 연결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고 뭐 영상도 보고 계속 여러분 스스로를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 보세요. 왜냐면 그렇게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명확하게 점점 더 길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활용하시면서 원하는 걸 천천히 학습하시고 경험을 늘려가세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여러분께 되실 거고 그러면서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